이번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짠하지. 근데 제가 새해 드디어 내일 판결이니까. 아니, 새해 제가 덕담을 드리자 그러면 다 이게 송영길이 뭔가 더 크게 쓰임새가 있으려고 고난과 시련을 주는구나 이렇게 서로 스스로 이해하고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도 나오셨을 때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송영길의 재발견. 송영길 대표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엘리트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 근데 사실 민중과 같이 하는 정치인이 돼가고 있는 단면에서 좋게 생각하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 후원 좀 지금 화면 상단에 있는데요. 뭐 정규 회원 가입하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민주당 당원으로서 못 드리겠지만 뭐 소나무당 좀 살림이 어렵다 그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협 301-0346-3070-01 소나무당 후원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 대표님도 지금 무안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 고향 근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서 느끼는 그 어떤 비통함? 참 고통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아이고 시신이 온전한 시신이 몇 구 안 돼가지고 다 조각조각 나눠져서 그 참는 그 유가족의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도 하나 이렇게 희생이 됐고요. 고등학교 후배 부인 또 이렇게 부인이 돌아가신 후배가 둘이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보니까 친구의 친구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쪽 동네니까. 예. 근데 왜 이 나라에는 이렇게 참사가 많이 일어날까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나는 성나무 야탑시장에 그 불났을 때 이게 꼭 세월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검은 연기가 나는데 그 지상 8층 지하 5층 건물에 300여 명이 있었다는데 야 이게 대형 사고 나는 게 아닌가 막 조마조마인데 한 사람도 안 다쳤잖아. 빨리 대피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되는 거예요. 바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고 방화문이 닫혀 있어서 유독가스의 이동을 차단시켰고 옥상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정말 모범 사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알겠습니다. 어쨌건 정권을 떠나서 새해부터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따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만 해볼게요. 지금 대표님 선고 관련한 이야기 한번 하고 윤석열 체포, 윤석열 탄핵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건 저번에 나오셨던 날이요. 11월 11일이었습니다. 그 전 며칠 전에 구형을 했었죠. 징역 9년. 근데 지금 벌써 1월 달이 돼서 방송하는 시점 내일 1심 선고가 나오는데 뭐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면 뭐랄까 약간 좀 마음을 좀 놓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 나쁘게 나와도 실망하지 않겠다. 네,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사형 선고 받는 게 아닌데 뭐. 득발을 다 하셨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뭐 송영길 대표 하면은 전당대회 돈봉투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 돈을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불법 수사의 별건 수사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보통 우리가 이런 사건이 정치인들 터지잖아요. 그러면 말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서 마쿠 변론을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에 가서 성실히 답변하겠다. 보통 이렇게 말하거나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대부분 중간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돼서 사실을 시인하거나 잘못을 사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 송영길 생각해 보시면 제가 작년 4월에 이 사건 터졌을 때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분명히 말했던 말이 지금까지 단 한 물자도 안 틀리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정치적 책임은 도의적으로. 그리고 내가 민주당 지도부나 당에 부담을 줘서 죄송하다. 내가 탈당해서 정치적 책임을 다 하고
그러나 법률적으로 내가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무죄를 입증해서 돌아오겠다. 이런 각오로 나왔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싸워왔고 내일 판단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께서 말씀을 뭐 디테일하게 안 하시는데 간단히 말해서 전당대회 하는데 돈 봉투를 돌렸다 이거고요. 실제로 그게 관여돼 있지 않았다는 증거까지 나왔는데 이 윤석열 검찰의 지시, 짓거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걸로 그냥 판을 벌려놨는데 사실상 어떻게 증거가 없다 보니 별건 수사해가지고 후원받은 거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네. 뭐 싱크탱크가 받은 후원금 받은 거 이런 걸로 지금 엮어가지고 이 무도한 검찰은 9년을 구형해놨단 말이죠. 네, 네. 근데 그 수사도 할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 했던 것도 있고 다음에 별건 수사를 해서 그것도 위법한 상황이고 그럼 사실 이게 공소 기각돼야 되는 재판인데 징역 구형을 9년을 받아놓고 1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억울하게 지금 어떤 교수형 당하는 느낌?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이번 내란죄 수사하는 과정에 검찰청법 4조 1항이 쟁점이 됐습니다. 즉 수사권이 검찰에 있느냐 공수처에 있느냐 국수본에 있느냐 이 논란이 됐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 정당법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금품 제공에 관한 정당법 50조 위반 사항은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선거를 뺐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위헌적 시행령을 만들어서 정당법 50조를 집어넣어가지고 기소했기 때문에 나는 검찰청법 4조 1항 위반으로 공소기각 대상이다. 이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판결이 날지 좀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왜 그 이번에 윤석열 계엄 때 네. 검찰이 윤석열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검찰이 윤석열 수사해가지고 공소가 기각되면 큰일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거는 니들 수사에 수사권이 없는데 왜 이걸 수사하느냐.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다고 치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아주 불법이라고 하기 그러한 정당의 관행들을 네. 처벌을 목적으로 끌고 와서 어쨌건 위법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수사가 정당하다고 해도 대표님께서 관여돼 있는 증거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처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건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실체법적으로도 무죄고 절차로도 무죄 기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 법이 법대로 안 지켜지고 대통령이란 놈부터가 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지금 아니 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그 돈 봉투라고 하는 게 다 합쳐봐야 1억도 안 되는 돈을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의 총액이 불과 몇 천만 원짜리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갖고 징역 9년을 구형하고 만약에 법원에서 송영길 뭐 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징역 5년 때린다 그러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즉시 항소하시겠죠. 네, 저는 뭐 대법까지 가면 무죄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뭐 일단 제 사건도 사건이지만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9일 날 9시 반에 박정훈 대령 1심 판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판결이 있고 그 다음 날 9시 반에 박정훈 대령 판결 이 두 판결이 둘 다 무죄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그것은 새로운 또 이 윤석열 검찰 범죄 정권의 이런 조작 수사와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재판 몇 번 하셨죠? 이거 1심 나오기 전까지? 50 몇 번 한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너무 뭐 할 얘기 다 했고 우리 변호사들도 변론을 잘해줬고 그럼 판사 많은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발견했고 법조인이시니까 네. 판사가 받아들일 때 수긍하는 것들이 꽤 많았었나요? 아니면은 제가 재판 이야기는 자세히 하는 것은 또 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내일 판결 나면 또 다시 한번 오죠. 뭐. 이미 판결문 써놨을 거예요. 아, 써놨죠. 당연히 써놨죠. 오늘 네. 방송 보고 대표님의 형량이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예의를 지키신다고 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진짜 이게 지금 방송하는 시점 오늘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대파를 갔어요. 네. 막 트럭 몇 대 분량에 막 그거를 막 복사도 하기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증거 없는 재판 그것도 그 돈 받은 증거가 없는 재판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말을 많이 해서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까 수많은 정황 증거를 갖다가 소설을 써야 되고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수사 서류가 몇만 장이 되는 거고 증인이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소환해서 증인 신문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데 재판 늦게 온다고 또 사법부를 공격하고 뭐 이런 이게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다시 아주 제대로 된 뭔가를 세우려고 하면 왜 노무현 대통령 지나면서 뭐 증거 법정주의라든지 네. 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의고로라든지 네. 그런 게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안 무너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안 무너졌느냐. 자기들 재판할 때.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 무죄 판결했잖아요. 손준성 검사가 무죄 받은 게 뭐냐. 고발장을 써가지고 김웅한테 전달했는데 중간에 제3자가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심은 가나 확실한 유죄가 안 된다. 그래서 무죄 판결한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이순영 판사가 권성동 강원랜드 사건 취업 비리 청탁을 무죄 판결한 1심 판사입니다. 그리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이 노상원의 그 메모에 따르면 잡아다가 야구방망이로 패서 부정선거를 받게 됐던 그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최종 대법원에서 권성동 무죄 판결을 해준 대법관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의 판결 논리가 뭐냐. 권성동의 의심은 간다 이거예요. 강원랜드 사장이 증언을 했어요. 권성동이 부탁해서 했다고. 네. 취업해서. 실제로 11명인가 취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확실하게 합리적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판결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그때 당시 저도 그 사건 기억하는데 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권성동 무죄를 노리고 좀 허술하겠다는 이야기가 위법 수사가 있었습니다. 일부 증거 능력이 배제된 게 있었습니다. 이 절차를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한테는 그런 법 적용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헌법 절차, 적법 절차를 떠들었잖아요. 탄핵 이런 거 관련해서. 자기들은 그게 적법 절차를 이야기해 자기들한테는. 자기들이 칼을 들고 야당 정치인들을 이렇게 핍박할 때는 모든 법 절차를 어기면서 예. 자기들은 그렇게 이익으로 이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재판 1심 판결이 내일 나온다고 해서 대표님을 오늘 모셨는데 재판 이야기를 많이 안 할 거면은 재판 끝나고 모시는 게 더 나을 뻔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굳이 제가 모신 네. 이유는 네. 사실 아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대표님을 간단하게 소개할 때 저는 대표님한테 천재성 같은 걸 보거든요. 뭐냐면 무슨 과학적 이 수학적 이런 천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네. 또는 언어력이라든지 분석력에 대해서 보면 와 저런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였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의 이 반란군 윤석열의 해법을 주실 만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모셨는데요. 지금 윤석열이 이 시간까지는 버티기 들어가서 네. 공수처가 한번 퇴각을 했고 네. 지금 체포영장 재청구한 상황이고 그러면 윤석열을 일단 체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되잖아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체포해야죠. 일단은 가장 관건은 공수처.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것도 생방송이니까요. 네. 공수처와 국수본이 빨리 서로 간에 기관 싸움 하지 말고 협력해서 그 공조법까지 만들었으니까 실제 공수처 오동훈 처장의 의지나 그날 이대환 검사가 와서 제대로 의지를 안 보인 거잖아요. 네. 국수본 경찰들은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박종준 경호처장과 차장 그 본부장 3명을 바로 체포해야 됩니다. 먼저. 그 세 사람을 체포하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 체포영장을 나는 빨리 발부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받고 있고 계속 윤석열만 받아봤자 뭐냐고 그 세 사람들이 아예 공범의 의식을 가지고 지금 사실상 내란 공조행위로 범인을 지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중요하고 발부 안 받으면 바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바로 구속시켜버려야 됩니다.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그때서. 그래서 체포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공수처가 갔던 그 집행하고자 갔던 부장검사가 지시를 해야 국수본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오늘 법사에서 오동훈 지금
국회에 나와 있던데 그걸 확답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탄핵 절차는 지속적으로 가고 내일 특검법 재의결을 하게 되는데 예.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이 헌법을 위반하는 게 정도가 심한 게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이런 수사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특검법은 통과시켜주지 않고 수사 권한이 없다고 검찰, 공수처, 국수본 간에 핑퐁하게 놔두고 국수본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이 없잖아요. 국수본은.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또 협력을 잘 안 해주고 이게 핑퐁 게임이 돼 있어서 심우정이 이 자기가 내란죄를 이쪽으로 넘긴 이유는 공수처에 넘긴 이유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그렇죠. 소출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통령 수사할 수 없는 거야.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검찰이. 그러니까 이 뜨거운 감자 떠넘기듯이 인심 쓰듯이 넘긴 거죠. 여기다가. 근데 공수처는 이제 직권남용죄는 수사 대상이 되지만 관련 사건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내란죄를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직권남용죄는 불소추 특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수본이 수사하는 게 가장 법적 논란이 없는 건데 일단 공조본이 만들어졌으니까 저는 계속 오동훈도 촉구를 해야 되고 근데 많이 여러분들이 답답할 텐데 저는 답답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지금. 이기고 있고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끈질기게 싸우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5천만 국민을 배심원으로 하는 재판이다.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 영화 드라마 보시면 변호사 검사가 무슨 나레이션 연기하듯이 이렇게 일반 백성들 배심원들을 놔두고 그걸 이렇게 유도하고 설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5천만 국민을 놔두고 양쪽이 지금 이 탄핵의 정당성을 가지고 서로 공방을 계속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여론까지 조작해서 제2의 명태균식으로 뭐 40% 지지가 나왔는 이런 것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건데 저는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의 위대한 민주 역량을 믿기 때문에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저는 탄핵 그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탄핵은 탄핵이고요. 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체포 안 당하려고 막 요새화 시켜서 네. 이제 철조망 치고 이렇게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굴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반란군 진지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상황과 다르게 역사의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법을 갖고 농락을 하고 있는지 끝까지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거면 그 반대급부로 역사는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자체가 뭐 역사의 발전이라는 게 아니라 역사의 발전이 아주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근데 한때 여당 대표셨잖아요. 네. 그 저번에 저 계엄령 할 때 네. 그때 국회 가셨었어요? 제일 먼저 갔습니다. 현역도 아닌데. 네. 출입증이 있어서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냥 당대표라서. 그냥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계엄군한테 이따가 이 영상 막 나옵니다. 이따가 나오는데 계엄군한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네. 너무 우리 참 아들 같은 군인들한테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현재 대한민국의 21세기 2024년에 대통령이 불법 계엄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실 아직도 좀 믿기 힘든 게 있거든요. 이게 현실이었다는 게 소름 끼치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일관성이 있어요. 쭉 지금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의 그런 사고 방식이나 그런 행태가 그대로 예견 가능하게 쌓여와서 스스로 이렇게 폭발했다. 임계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복수 정당제를 인정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야당은 반국가 세력 지금도 주권 침탈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 안팎으로 준동하고 있다.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바로 나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사실상 공산 독재의 반대편인 우익 파시스트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러니까 동시대에 예. 불과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여당 대표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2년 반 만에 계엄령을 내리는 상황을 전직 여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괴감 들지 않으셨어요? 근본냐면 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진다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80년 5.5를 겪었잖아요. 이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드러난 정권이 한 7년 집권하면서 내세운 구호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아이고 씨. 사회 정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세력을 몰아내는데 6월 항쟁까지 87년까지 7년의 세월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불과 2시간 몇 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시켰고 2년 반 만에 이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코너로 몰았기 때문에 저는 역사는 진보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일시적인 착각에 빠져서 지금 40여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남동 공간을 갖고서 내란 수계를 지키고자 나섰는데 저 찍혔던 사진의 모습이 부끄러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참. 근데 그 대통령이 법의 집행을 막고 철조망을 치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아니 쫄보지 이거 조폭 수준도 안 되는 거잖아요. 조폭이 하고 싸워도 지면 할복을 하든지 대가리를 박든지 해야지. 이런 비겁한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표에. 그러니까요. 자기 지금 아니 다른 것도 빼놓고 제가 이제 기소장 김용현부터 여인영 박한수 공소장을 다 읽어봤어요. 아이고. 다 줄 거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기 완벽하게 정리가 됐어요. 자기들이 만든 검사 박세현 고검장이 대통령 이름이 아예 1번이 피고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예를 들어서 김용현이 1번으로 나온 게 아니라 2번으로 나와요. 1번이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지시에서. 김용현이 가서 다 본 것 같아요. 다 지시해서 했다고. 다 지시했다고 나옵니다. 윤석열. 자기가 뒤집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10명이 밑에 수하들이 구속돼서 모든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을 전제로 다 써 있어요. 도망갈 수가 없죠 이게. 야, 근데 사실 그러면 윤석열하고 김용현이는 선고상으로 사형을 피할 수는 없겠죠? 구형을 하겠죠, 구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외환의 제 성립에 대해서는 적국과 통모했느냐가 이제 그 요건 해당성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외환죄가 바로 적용될지 여부는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외환 유치를 시도한 건 사실이잖아요. 내란죄에다가 두 개 결합되면 사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이제 군 지휘관들은 주요 임무 종사 정도로 해서 좀 장기간 중형 한 그렇죠. 10년 이상. 와,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번에 경호처까지 포함하면은 상당수의 자기 수하들이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봉조본이 체포영장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오늘 뭐 저녁이라도 나오면요. 공조본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동훈이라는 사람이 경상도 남해 출신인가? 창녕 출신인가? 이 69년생이던데 이 판사도 무슨 형사재판 전문 판사도 아니고 이런 사람을 임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민순인가 그 두 사람이 아마 검사 출신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윤석열이 오동훈을 지명해서 임명했다고요. 다 윤석열이라는 이 암세포가 다 전이가 돼가지고 국가기관 전체를 지금 이 검찰 범죄 세력이 암세포처럼 다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제대로 좀 깨끗한 기관장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빨리 특검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최상목이라는 자가 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오히려 이번에 경찰병력을 경호처에 지원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이 최상목 이 인간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한덕수 최상목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이고 제가 국회 기재에 있을 때 계속 기재부에 있었잖아요. 어떤 캐릭터예요, 최상목은? 전형적인 기재부 공무원 캐릭터입니까? 그렇죠. 다 그러면서 욕심은 있어서 벌써 대통령 놀이 시작이 들어갔잖아요. 벌써. 전방 순시하고 방탄차 타고. 뭐 자기가 경제를 안다는 친구가 근데 정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주 불리한 조건 조선일보는 독자들 때문에 지금 눈치 보고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동아중앙일보조차도 명백하게 윤석열이
반란죄를 인정하고 빨리 출두해서 조사받으라고 오늘도 연일 때려요. 연일. 동아중앙일보 사설에 그렇게 다 썼던데 그러고 있는 세력과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조차도 거부하고 지금 신의 한수 뭐 정광훈 막 이런 보수 유튜버들이 사실상 주력이 돼가지고 그들과 일체화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거의 50대 민정당 아니면은 이승만 때 서북청년단 수준으로 지금 이 국민의힘이 맞습니다. 대중정당을 포기하고 극우 유튜버 세력 정당으로 지금 퇴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제일 걱정은 윤석열이 한 달 넘도록 안 잡히고 있으니까 네. 불안한 거죠.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위에 다 그런 인사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잡힌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습니다. 대표님 예상하시기에 대표님이 촉으로 천재성으로 윤석열은 언제 잡힐 것 같습니까? 대략. 지금이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그 관건이 오늘이 8일 1월 20일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이 상당히 좀 이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 12일 남았네요. 대략. 네, 1월 20일 전에 저는 이게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장기전으로 갈까요? 윤석열요? 네. 아니 지금 합참 지금 이 지하 벙커가요. 지금 대통령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공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뺏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대통령 청와대 세 군데가 지하 벙커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전시 때 체포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사 기간이 짧아가지고 지금 외교부 장관의 대통령 공간을 만들었는데 급조했기 때문에 지하 벙커를 못 만들고 아마 합참 벙커로 연결됐을 겁니다. 그래서 난 합참으로 도망갔다고 봐요. 그때. 김건희가 뭐 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시선 허허실실 하면서 그것도 겁이 나서 아마 그리 합참으로 벙커로 아마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나오잖아요. 만약 합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게 되면 못 하는데 지금 이 합참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방부 차관 김선호 차관이 뭔가 좀 군에 대한 자기 반성의 기미가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회 국방위에서 강력한 압박을 통해 합참이 철저히 차단시켜야 된다고요. 윤석열 합참 벙커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합참 의장 공간으로 만약에 도망가서 피신처를 제공한다면 범인 은닉죄로 지금 합참 의장이 지금 박한수가 지금 빠졌죠. 육군 참모총장 육군 박한수 참모총장. 이번에 구속 기소됐고요. 네, 기소했죠. 그러니까 합참의장은 김명수라고. 김명수자, 예, 안 됐죠. 그러니까 김명수한테 경고를 해야죠. 김명수는 또 육사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해군 출신이라고 이번에 네. 이제 계엄사령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용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합참이 빠지고 55 경비단 빠지고 일단 그 3명을 체포하면 게임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 국회에서는 내가 오늘도 행안위원장하고 통화하고 왔는데 이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다시 발부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박종준하고 이 김성훈하고 이 3명 본부장관 3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하는 것이다. 그 빌드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세 번째 출석 통보를 했어요. 박정준한테 경호처장한테.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체포영장 발부를 받으려는 그런 빌드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수계 밑에 있는 그 수하들의 수계를 따면 그렇죠. 뭐 일반 나와 있는 전문 공무원들은 만약에 영장 집행을 하는 우리 국수본 직원들한테 혹시라도 상처를 냈다든지 무력을 행사하면요. 특수공보집행방해 치상까지 들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기 퇴직연금도 없어지고 자기 공무원으로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절대 저는 동조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 공수처 이대환 검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각오도 없이 거기를 갔다는 건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 국수본은 그래도 의지가 많이 있으니까 국수본은 지금까지 쌓여왔던 이 검찰의 노예 생활 그 레미제발 나온 그 노래를 다 경찰들이 들어봐야 돼요. 다시 검찰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경찰들 모두 골기해서 총력으로 포위해가지고 체포해라. 반란 수계를.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자기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윤석열하고 선전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에도 가장 중요한 근거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세상 무서운 거예요 보면. 김건희가 그랬어요. 권력은 무서운 거라고 지금 이명수 기자하고 통한 거 보면.
민주당 탄압하려고 송영길 대표, 이재명 대표, 그전에 조국 대표 이런 사람들을 막 수사했던 그 검찰이 윤석열을 사실상 탄핵의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 보면서 야, 권력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근데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 지금 필연적으로 지금 검찰은 현재 검찰 같은 모습을 갖고 있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해체를 시켜서 재구성해야죠. 이문정 검사 말한 대로 우리나라의 검찰은 법을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조직. 룰 오브 로가 아니라 룰 바이 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법 위에 존재했던 이런 이 특수 계급으로서의 이 검찰, 이 정치 검찰 범죄 세력을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탄핵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윤석열 탄핵이 지금 체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체포는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외국으로 도망갈 수도 없을 거고. 맞습니다. 도망가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직을 잃는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그 언저리에서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만요. 오히려 관저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할 수도 있다. 어디 다른 데 숨어 가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아주 길게 잡아도 아마 이달 중순쯤이면은 윤석열 체포의 어떤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윤석열 탄핵은 대표님 보시기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의지가 좀 세 보이나요? 아니면 그냥 어떠신가요? 세 보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끝까지 힘을 모아줘서 이렇게 유지가 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에 대한 이 단죄 의지가 국민적 의지가 결집되고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사법적 심사만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 우리 공동체 전체의 민심도 반영하기 때문에 탄핵을 결정할 때 계속 제가 박근혜 탄핵과 또 노무현 탄핵 결정문을 둘 다 한번 시간 날 때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대통령을 파면만 함으로써 얻은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이게 항상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그리고 이제 내란죄를 뺐냐 안 뺐냐 아까도 뭐 논의한 거 봤습니다만 내란 행위가 다 들어갑니다. 죄만 빠진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권성동 자기가 소추위원회 때 박근혜 탄핵 때도 빼고 그랬는데 지금 나온 이 헌재 판결이 박근혜 때 판례가 아닙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판례부터 뭐라 그랬냐.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의해서 구속을 받기는 하지만 어떻게 소추 사실을 분리할 것이냐,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이냐, 어떤 걸 넣고 뺏고 말 거냐 전부 헌재가 알아서 판단한다. 우리 고유 권한인데 왜 니들이 뭐라 그래? 그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게 결정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게으른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냥 보수 유튜버 몇 마디 해주면 1차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경원 의원 판사 출신이 이 박근혜 탄핵 판결문 이 인터넷 찾으면 다 있어요. 노무현 판결문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권성동이나 다 저 윤상현이나 알면서도 억지 부리는 건 아니 난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이 게으른 자들이에요. 그냥. 공부를 안 한다.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선동하면 따라다니고 고성국이 뭐 신혜식이 뭐 전광훈 떠들면 따라다니고. 야, 자 윤석열 탄핵은 그러면 사실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윤석열이 체포돼가지고 사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최종 판결까지 너무 길고, 그러니까 최대한 윤석열이 탄핵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이 압도적으로 크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이제 파면할 것이고, 이 과정들 속에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보십니까? 2달 안에 끝나야 되지 않겠 싶은데요. 저는 뭐 2월 말까지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2번씩 하는 거죠. 네, 한 달이면 8번 이상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무나 윤석열 자기가 담화까지 했잖아요. 2번, 3번 선행 자백을 하고 자기가 사실 했습니다. 하고 또 자백하고 있고 변론하는 것도 또 자백이에요.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아니 내란이 걸리면
만약에 미사일 단추 눌리면 말이죠. 그럼 몇 초도 안 걸립니다. 이미 내란의 기수가 된 거예요. 아니 뭐 사람이 안 기본권에 침해가 없었다고요? 수백 조의 지금 국가 재산이 망가지고 전 국민이 정말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기본권 침해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단순히 그것만 아니라 북한에 계속 도발을 유도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아연실색하잖아요. 정말 이게 무슨 화약고 안에서 애들을 장난친 것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고 헌법을 준수하라는 대통령이 이 세계 3차 대전의 발화점이 될지 모르는 이 한반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속에 더구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불장난을 한다는 게 정말 쳐 죽일 놈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되거나 처벌을 안 받는다면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저는 그때는 진짜 계엄령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건 불가능한 일인가? 그러면 그렇게 돌아온 과정의 놈들은 거의 저는 이제 혁명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네. 만약 그렇게 진짜 레미제라블에 나온 영화처럼 혁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돌아온다면 민중에 의해서 죽이면 민중의 혁명에 의해서 나부터도 많이 돌아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 앞에 가겠습니다. 용산에 쳐들어가서. 근데 그걸 빌미로 계엄령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계엄령은 5.18 때 시민이 싸워서 계엄을 물리쳤는데 용납 안 됩니다. 그 군인들이 안 따라요. 우리나라의 애국적 군인들이 그런 내란 선동에 저는 안 따를 거라고 봅니다. 아, 어쨌건 저는 윤석열이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사법 절차에서든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상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극우 세력들은 네. 윤석열이 돌아와서 제2의 계엄이라도 해라 그런 심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죠 지금. 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라는 것을 계속 매일매일 확인하고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참. 그러나 저러나 대표님도 정치권에 계시면서 참 45년 만인가 비상계엄을 다 구경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 군인들한테 호통치시고.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느꼈던 5.18을. 아, 난 블랙호크기가 오는 거 보니까 막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근처에 계셨나 봐요, 그날. 제 집이 용산입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저번에 네. 출마하시면서 이사 네. 가셨지. 네. 아직 그 집 그대로 사세요? 예, 예. 아이고, 오선 의원의 인천광역시장까지 지내신 분이 자기 집 한 채 없으신 참 그런 분한테 뇌물 받았다 그러고 그걸로 처벌하고 참 진짜 아우 역겹습니다, 진짜. 여러분 대표님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재산이 하나 5억도 안 되시는 분 아니에요? 참.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불법과 별건으로 재판해가지고 징역 9년씩이나 구형하는 이 아유 정말 가짜습니다 진짜. 아유 그래놓고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최소한의 살아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이 네. 일부 있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불안해 죽겠네. 뭐요? 판사는 좀 합리적이신 분으로 보이던가요? 아니면은? 예, 저희 변론을 잘 들어줬습니다. 근데 뭐 판결이야 뭐 재판 절차하고는 또 별개니까. 근데 뭐 저는 뭐 별로 겁이 안 나는 게 뭐 또 뭐 구속되고 시킨다 그러면 또 감사합니다 하고 무상급식도 하고 또 뭐 항소심에 싸워 이기고 있어요. 최종 저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봤지 두 번 못하냐 뭐 이런 그런 각오로 싸우면 이겨요 당연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예. 내일 결심 공판이 아니 결심이 아니라 선고 공판이 언제예요? 몇 시에? 2시입니다. 오후 2시. 아 우리 방송 전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내일 야시간대. 아 깊은 소식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 새날 가족들한테 한 말씀 주십시오. 뭐 영상 한번 안 보여주십니까? 보여준다 그러던데. 아니요. 나가시면 나가 보냅니다. 예. 아무튼 새날 우리 푸나님을 비롯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외롭게 싸울 때 항상 한 번씩 이렇게 불러서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불복하지 않고 싸워갈 것이고요.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1월 9일 날 박정훈 대령도 저는 무죄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함께 나오게 되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서 이 윤석열 이 내란 범죄 세력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선봉에 서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송영길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디안 기우제처럼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는 마구잡이 수사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연결될 것입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범죄 혐의 사실이 제1야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 관련 사건 말고는 없는 것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해야 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야당 수사에만 올인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주십시오.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남성들은 무게가 꽤 나가 보이는 물체를 함께 옮겼는데 바로 원형 철조망입니다. 이들은 철조망을 사람들이 통과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마주친 대통령 경호처 인력들은 흔히 생각하는 경호원의 모습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윤석열 개인을 경호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고 이게 당당한 상황은 아닌 걸 아는지 체증을 피하려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는데요. 오전 8시 2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철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바로 관저를 향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 옆 통로를 경호원이 아닌 100여 명의 군인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수사관들의 눈에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일반 군복이 아닌 검은색 복장을 입었고 마치 계엄군처럼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름표와 부대 마크를 없앤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정면이 아닌 뒤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앳된 얼굴. 나라를 지키려 입대했을 청년들이 대통령 경호라는 명목으로 마치 사병처럼 동원된 겁니다. 제가 실탄을 가져왔는데 막아주세요. 여러분들은 윤석열의 사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이 윤석열 범죄 정권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중진들도 관저에 숨어 법 집행을 피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당하게 수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는 본인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윤 대통령 쪽은 탄핵 심판 서류도 받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때 안 내고 있습니다. 심리도 180일을 꽉 채우고 증인도 많이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끌기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